먼저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최강욱 중징계 철험의 휘청으로 잡았습니다.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지난 4월이었죠. 당내 화상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먼저 어제 밤늦게 있었죠. 김혜재 윤리심판위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윤리심판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도 직접 조사를 했고 그동안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원 정지 6개월은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윤리심판원이 중징계를 내렸고요. 최종 확정은 비대위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데 그대로 될 가능성이 큽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상호 의원은 이제 징계가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너무 세다라는 의미로 말하게 되는데 비대위가 징계의 양형을 조정할 권한이 따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실이 그냥 확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좀 아까 말씀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확정에 이견이 없었다. 그동안에 최강욱 의원과 그 주변에서 해명해 왔던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예. 확인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윤리심판원 소명 자리에서까지 최강욱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또 다른 거짓말을 저는 한 거라고 보이는데 이 정도 상황이 이 정도 왔으면은 본인이 인정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성찰해야죠. 언제까지 저걸 갖다 계속 우겨가지고 당내에 또 다른 분란거리를 만들 겁니까? 지금도 벌써 이른바 최강욱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열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물론 지금 윤리심판위원들 명단을 돌리면서 항의 전화하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잖아요.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또 페이스북에 글을 썼던데 최강욱 의원 징계도 수위가 좀 낮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예. 더 나아가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서 이 사건의 사실 왜곡에 가담했던 이른바 2차 가해자들이죠. 거기까지 다 조사를 하고 윤리심판원에서 다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윤리심판원이 저 정도 숙고해서 내린 결론이라면 사실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 삼을 게 없다고 보고 민주당도 그렇고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도 그렇고 어쨌든 수용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혜재 윤리심판위원의 말을 보면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영상이 있다거나 영상을 확인했다거나 그런 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는 건 아닙니까? 최강욱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성희롱성으로 들었고 그러면 그게 더 맞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야죠. 저는 최강욱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런 첫 번째 발언을 한 거 잘못됐고요. 그리고 그 발언 누가 누설을 했어. 찾아내, 색출해. 이런 식으로 2차 가해한 것도 문제고 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라는 거짓말과 부인. 이것은요. 공직자가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거짓말하고 계속 부인하는 저 모습 속에서 예전에 조국 전 장관 그 모습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민주당 분들은 남들이 그리고 윤리심판원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했는데도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본인만 우기면 국민들도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이분들이 과연 양심과 염치가 있는 분들이냐. 정말 이런 분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성현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찾아내 색출에 이렇게 말했다라는 근거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2차 가해도 문제다라고. 2차 가해는 이제 말씀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것이 2차 가해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 그럼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 색출하라고 했던 발언
제가 그대로 자, 말씀드릴게요. 색출하라는 발언을 직접 했다라고 해서 증언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네,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뭐 찾아와서 일단 말씀. 지금 장성철 교수가 참는 동안 네네. 예. 뭐 윤리심 판원의 결정은 결정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강욱 의원 측에서는 재심 청구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과정까지 살펴보고 뭐 쭉 종합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재심 청구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들으니까 또 참 당황스럽네요. 이걸 인정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뭐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이 나왔던 어쨌든 간에 이걸 사실이라고 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그걸 들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최강욱 의원이 하는 대로 그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였다면은 어떤 사람은 그 단어로 들었을 거고 이렇게 이견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고 뭔가 인정을 하고 가야 돼. 근데 소위 말한 대안적 진실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 놓고 또 믿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자꾸만 더 세게 나가서 뭔가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냐. 그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돼요. 뭐 자꾸 우기냐. 일단 뭐 그 윤리심판원의 얘기는 김혜재 위원의 어제 브리핑 내용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에는 음성 자료가 있었냐라고 묻자 직접적인 자료는 없고 간접적인 자료는 남아 있다. 아마 그 회의에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의 기억 들은 것들 요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그리고 사건-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지만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줬다라는 게 이제 윤리심판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2차 가해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는 2차 가해가 있었다고 본 거죠. 윤리심판원의 판단은. 근데 이 사건이 최초의 발단이 된 건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민보협에서 공식적인 했죠. 입장을 내고. 물론 이제 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당내에 상당히 발언권이 있는 조직이긴 하지만 회의 도중에 잘못 들을 수 있는 발음에 대해서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성명서를 낼 만큼 경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보좌진협의회에서 이 입장을 낼 때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그리고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보좌진들로부터 충분히 의견 청취를 했을 거고 특별한 이론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걸 아니다. 그 발언이 아니고 짤짤이었다라는 거는 최강욱 의원실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가상현실인 거죠. 근데 예. 그걸 갖다 계속 주장하면서 지금 이 윤리심판원의 판단마저도 부인을 한다면 최강욱 의원은 아마 이거 오히려 스스로 문제를 더 키우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쯤 되면은 저는 반성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최강욱 의원 측에서는 지난 4월에 처음 문제 제기가 있고 민보협에서 문제 제기를 하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몰래 숨어서 짤짤이 동전 따먹기 놀이를 하듯 숨어 있다고 농담한 것뿐이다. 성적 의도를 담은 발언은 절대 아니다라고 최강욱 의원 측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5월에는 최강욱 의원이 직접 입장문을 냈었는데 심각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한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음에도 취지가 왜곡돼 보도된 것에 심각한 유의감을 뜻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본인은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일단 왜곡돼 보도됐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뭐 저희가 얘기했지만 일단 최강욱 의원이 어제 윤리심판원에서도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윤리심판원 얘기도 2차 가해가 있는 것 아니냐 계속적으로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때 줌으로 화상회의했던 어떤 그 자료가 그 화상이 녹화가 돼 있다거나 그랬으면 절대 저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꾸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딱 그 하나에 기대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지금 최강욱 의원 측에 저기 보면은 동전 따먹기 노래를 상징하는 저 단어를 또 기가 막히게 빗대 가지고 아니라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참 이런 얘기 그런데 혼자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 발음도 그렇게 들리지 않았고 상황적 맥락으로 봐도 그 단어가 절대로 저기서 주장하는 저 단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누구도 최강욱 의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인정을 하고 뭔가 다른 방면으로 이걸 해결해야지 이분 계속 꼬리표 따라다닐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최강욱 의원의 징계 처분 결정 뒤에 민주당의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징계를 철회하라. 이 당원들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여부,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윤리심판원과 최강욱 의원 간에 현재로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 이제 당원들이 최강욱 의원 징계 철회하라. 뭐 그다음에 박지원은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개혁 의원들 제거가 시작됐다. 일단 최강욱 의원에 속해 있는 철험에 약간 개혁 성향을 강하게 일단 철험 입장에서는 드러낸 바 있기 때문에 개혁성 의원에 대한 제거가 시작됐다. 이런 표현들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어떤 뭐랄까요? 이재명 의원의 팬카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수박이 최강욱 죽이기에 나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당내 또 하나의 갈등, 또 기존에 나왔던 팬덤 문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충돌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철험에는 해체해야 한다. 당도 최의원 처분을 계기로 팬덤 정치와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여러 열성 당원들이 뭐 열성 당원이라고 하긴 그렇고 강성 당원들이 최강욱 의원의 징계를 철회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강욱 의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쨌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버티니까 최강욱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열성 당원들이 당원 게시판에 뭐 징계 철회하라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저는 팬덤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 만연한 이런 어떤 이 강경 지지층의 이른바 이제 팬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정치인들이 그것을 잘못 이용해 왔기 때문에 그게 갈수록 왜곡되고 또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 한계 안에 갇힌 확장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 건만 하더라도 최강욱 의원이 사실 인정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예. 아무리 팬덤이 강경해도 그걸 가지고서 뭐 징계 처리하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없고 근데 저 팬덤에 기대서 반대로 최강욱 의원도 계속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걸 당내 갈등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이 본인 정치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철험회가 좀 타격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타격을 받겠죠.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이 거기에 멤버로서가 아니라 그 철험회가 했었던 행동 여러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팬덤 정치를 소위 말해서 좀 나쁘게 악용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냈던 분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당 전체 민주당에 결국은 도움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 지점을 지적을 하는 거니까 철험회 뭐 해체 이 얘기보다도 철험회가 지금처럼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해진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최강욱 의원 징계 얘기는 하도록 하고요.